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국의 무순위 청약 제도에 관한 겁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하죠. 특히 최근에 서울의 한 아파트,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나온 물량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숨만 쉬어도 13억 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근데 이 기회가 이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잠깐 그 무순위 청약이 정확히 뭐였는지 한번 짚어보죠. 아파트 일반 분양하고 나서 계약 안 된 집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청약받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그거죠. 예전에는 제 기억에 만 19세 이상이면 그냥 누구나 뭐 집이 있든 없든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 방식이 뭐랄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정부가 왜 이걸 손댄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전 방식은 특히 좀 인기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실제 사려난 목적보다는 시세 차익,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뭐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료들을 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청약 시장이 너무 과열된다. 또 진짜 집 필요한 사람들 기회를 뺏는다.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었죠. 아, 약간 투기판처럼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집이 약간 투자 수단처럼 여겨진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든 거군요. 아, 이건 좀 바로잡아야겠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래서 청약시장의 어떤 왜곡, 이런 걸 좀 바로잡으려고 제도를 바꾼 건데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 신청 자격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렇게 딱 한정을 한 거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아, 그러니까 집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만 된다. 네, 여기서 세대 구성원이라는 게 그 세대 주뿐만 아니라 등본에 같이 올라있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들 다 포함해서요. 그분들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뭐 완전히 집 없는 서민에게만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의도가 강하죠. 근데요, 이렇게 자격을 너무 빡빡하게 제한하면 혹시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집이 있긴 한데 이거 팔고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는 사람들은 아예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 그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의 어떤 허점, 뭐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이런 경우는 좀 참여가 어려워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선의의 실수요자가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사각지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거주지 요건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하게 뒀어요. 미분양이 좀 걱정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열어줄 수 있게 하고요. 반대로 너무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그 지역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딱 자격을 주고요. 지역별 상황을 좀 고려한 거죠. 뭐랄까, 완벽한 제도 설계라는 게 늘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바뀐 규정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뜨거운 사례를 한번 보죠. 말씀드렸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예전 둔천주공이죠. 네, 관심이 엄청나죠. 네, 여기서 바로 7월 10일하고 11일 이때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딱 4가구 나온대요. 전용 39제곱미터 한 가구, 59제곱미터 한 가구, 그리고 84제곱미터 2가구.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그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2억 5천에서 13억 1천만 원 정도 사이인데 이게 최근 실거래가가 26억 원이 넘었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당첨만 되면 와, 그냥 앉아서 13억 원 가까운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라는 말이 진짜 과장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59제곱미터도 뭐 시세보다 한 11억 이상 싸다고 하고요. 이 엄청난 기회가 근데 이제는 아무나가 아니라 7월 4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딱 그 조건. 이전 같았으면 뭐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다 몰려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네. 아, 그리고 조건이 또 있어요. 계약금 10% 내고 90일 안에 잔금 90%를 다 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도 확실해야 돼요. 당첨자 발표는 7월 15일이고요. 와, 진짜 이건 뭐 당첨되면 대박이지만 조건은 정말 훨씬 까다로워졌네요. 그림의 떡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사례가 바로 그 바뀐 제도의 효과, 그리고 그 함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투기 수요는 확실히 좀 차단하고 기회를 서울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딱 집중시키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변화가 인기 지역의 주택시장 경쟁 구도라던가 아니면 가격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무순위 청약, 즉 줍줍 제도가 시세 차익 노린 투기를 막고 진짜 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주택자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본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례가 그 변화의 파급력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방향성은 아주 분명해요. 근데 이게 과연 의도한 대로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또 혹시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이건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이 좁아진 문이 정말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질문이요. 네,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이런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강화가 앞으로 주택가격이나 공급시장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저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관점이 보일지도 모릅니다.